봉인된 한 건의 부검 보고서는 인류의 진화사를 근본부터 뒤흔든 그의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인류의 한 분파가 수백만 년 전 다시 바다로 돌아가 우리가 인어라 부르는 존재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해군의 소나 실험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시간을 거슬러 2004년 워싱턴주 해안 전례 없는 고래 집단 좌초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해군은 즉각 현장을 봉쇄했고 두 소년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모든 영상을 압수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삭제된 영상 속에 알려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생명체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당국은 이를 군사기밀로 분류했다. 하지만 해양생물학자 폴은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고래들의 죽음이 해군이 시험 중이던 중주파 능동소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는 연구팀을 꾸렸고 해군을 겨냥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곧 돌파구를 맞는다. 그들은 남아프리카 해역에서 또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음향 신호를 포착했다. 이 소리의 코드네임은 빌럽. 이미 1997년 미국 해양대기청 NOAA에 의해 처음 기록된 바 있다. 그 어떤 알려진 해양생물의 소리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에 폴의 팀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포착했다. 이 괴한 소리가 돌고래 무리와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성문 분석을 통해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음을 구분해냈고 최소 6개의 독립된 성문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는 이 소리의 근원이 고도의 지능을 지닌 존재이며 복잡한 언어 체계를 구사할 수 있는 생물임을 의미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 마리 백상아리의 위장에서 발견된. 팀이 상어를 해부하던 중 부분적으로 소화된 정체불명의 불완전한 생명체 유해를 발견한 것이다. 부검이 시작되었다. 발견 하나하나가 현대 생물학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첫째, 이 생물은 접을 수 있는 흉곽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심해, 잠수시의 막대한 수압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였다. 둘째, 이빨은 명백한 잡식형이었다. 이는 모든 해양 포유류를 통틀어 전례 없는 특징이다. 꼬리 지느러미 내부에는 뚜렷한 골격 구조가 존재했고 대퇴골의 형태 또한 물개보다 훨씬 길었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종을 배제했다. 그것은 물개가 아니었고 해우도, 돌고래는 더더욱 아니었다. 두개골을 재구성하자 더욱 소름 끼치는 윤곽이 드러났다. 거대한 안어는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서도 사냥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두개골의 전체 구조와 골반, 손의 뼈 배열은 직립보행을 하던 초기 고인류와 거의 동일했다. 결론은 오직 하나였다. 이 생물의 조상은 한때 두 다리로 육지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내의 구조는 비정상적으로 복잡하며 반향 정의를 통해 항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고 나아가 돌고래와 종을 초월한 교류까지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모든 단서는 하나의 대담한 가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수원, 우리와 같은 기원을 지녔지만 바다를 선택한 지적 종족입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백만 년에 걸친 그들의 진화사를 재구성했습니다. 600만 년 전 인류 조상의 일부는 숲을 떠나 얕은 연안에서 먹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각 변동과 해수면 상승 속에서 한 갈래는 내륙으로 후퇴하는 선택을 했고 그들이 바로 우리로 진화했습니다. 반면 다른 갈래는 영원히 바다에 남았습니다. 100만 년 후 그들은 해양 환경에 처음으로 적응했고 몸은 유선형으로 변하고 체모는 퇴화했으며 몇 분간 숨을 참은 채 연안 암초지대에서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수백만 년이 흐른 뒤 그들은 마침내 외해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두 다리는 합쳐져 강력한 꼬리 지느러미로 진화했고 흉곽은 접힐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호흡으로 거의 1시간 동안 수중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수백 미터 깊이의 미광층까지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지능을 지닌 사회적 동물입니다. 늑대 무리처럼 집단으로 행동하며 정찰병이 앞에서 길을 엽니다. 그들의 천적은 선사시대의 거대 상어, 메갈로돈이었습니다. 상어가 아래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할 때면 항상 한 명의 성체가 스스로를 희생해 미끼가 되었고 그 대가로 무리가 탈출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돌고래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향정의를 활용해 협력 사냥을 하고 어획물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이동하는 고래 무리를 따라 그 거대한 몸체의 보호 아래에서 장거리 계절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류는 이 먼 친척을 한 번도 완전히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바다, 요정 세이렌에서부터 북유럽 바이킹의 전설까지 그리고 중국 고대의 교인 설화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서로 연결될 수 없었던 시대에도 전 세계의 문명은 놀랍도록 공통적으로 같은 반인반어의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는 3명의 인어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는 흐릿한 영상들이 끊임없이 공개되고 있으며 그들의 찰나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한 외딴 사암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3만 년 전에 고대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벽화 속에서 인류의 조상들은 창을 들고 이 수생 친척들을 몰아내고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을 멸종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혹은 그저 모습을 감춘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듯 그들이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인간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화 속 존재들처럼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한다. 이 행성에서 우리가 외면해온 푸른 심연 속에서 또 하나의 인간 문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